어제 또 최근 증시가 또 박스권이다 보니까 공모주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부청이 마무리되면서 증거금만 역대 5위 규모인 58조 원이 몰렸는데요.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로 공모가 39,000원 대비 38%나 낮은 24,000원을 제시해서 화제를 꽤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분기 배당 관련한 이슈도 있어가지고 일단 카카오뱅크 공모주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공모주가 사실 작년부터 좀 SK 바이오팜 이후로 계속 핫했고 너무 오래 들어선 과열이 아니냐, 따상에 실패한 종목도 일부 나오면서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분들 많으시는데 카카오뱅크 공모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구 말이 맞을지 저도 이게 판단이 어려운데, 저도 사실 뭐 카카오뱅크 쓰긴 쓰거든요. 편해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쓰지만 은행 이상에 뭐가 있냐 이거죠.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봤을 때는 비싸죠, 당연히. KB금융이 은행 1등인데 사실은 신한지주랑 이제 1, 2등을 다투는데 KB금융이 시총이 20조가 좀 넘고 신한지주도 20조 되거든요. 근데 18.5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되냐 이거죠. 진짜 표현도 되게 그 애널리스트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분 용기 있다. 저는 거기에 박수는 쳐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소신 있다. 자기 생각. 저는 이런 문화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눈치 보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투자를 더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눈치만 본다면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나는 카카오뱅크 이제 청약하고 카카오 주주니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판단할 건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가 왜 이렇게 썼을까 주주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내시면 돼요. 맞는 것 같으면 공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비난하실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비싼지 안 비싼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준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보시면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플랫폼으로 보는 순간 비싼 게 아니에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고 지금 저도 쓰고 있지만 은행 이상의 효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뭔가 주고 있다. 앞으로 줄 것 같다. 기존의 은행 앱에 없는 뭐가 있고,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 18.5조는 절대적으로 비싼 게 아닙니다. 더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 붙을 수도 있고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 모델로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계속 뭔가 보여주면 그분 논리는 틀린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사실 은행 기능이 크거든요. 은행 기능으로만 보면 되게 비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뱅크가 저는 풀어줘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저들한테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닙니다. 뭔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주가는 가지 말라고 해도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1, 2년 더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공모주 청약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는 첫날 주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번에 왜냐면 기관 수요 측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확약도 어느 정도 의무부에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초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장성이 있을 것 같다.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장기 투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카카오뱅크는 시초가에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첫날 주가가 제일 세요. 저번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첫날 급등 출발하고 바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카카오뱅크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하시는 분이라면 첫날 그냥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 플랫폼 확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믿고 계시다면 계속 검증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장기 투자 해보셔라.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이상의 것을 뭘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사실 그런 플랫폼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는 따로 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다른 굵직한 공모주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비싸다는 논란들이 되게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이번 철퇴 한번 맞았고 카카오페이도 이제 상장이 늦어져 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00조 얘기 나오는데, 물론 CATL이 200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면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자꾸 이제 공모주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데,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게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비싸버리면 매력이 없어요.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가 최대한 싸게 잡아가지고 상장을 했을 때 주가 올라가는 그 시세 차익을 먹는 수요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공모가가 너무 비싸버리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매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가 얼마에 좀 결정이 되느냐가 저는 좀 관건일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공모주 청약도 엄청 흥행하고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또 쌌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은 있었는데 지금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모가 싸다라는 인식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하실 때 하시는 건 찬성인데 물론 받으면 좋죠. 적어도 공모가보다는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기대 수익률을 따상을 잡으시면 안 돼요. 따상의 시대는 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힘들고, 따상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은 항상 첫날이 제일 좋아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첫날 좀 일부라도 줄여 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공모주 청약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하면 또 메타버스가 또 요즘 또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메타버스 대장 지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사님께서는 네, 카카오가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좀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이버랑 카카오 오늘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 종목에 네.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도 좀 흔들리고, 그 네이버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단기간에.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뭐 계속 주구장창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메타버스가 최근에 좀 흔들렸어요. 어제 뭐 알체라라는 알체라 기업이 참 그런 경우도 되게 드물어요. 아니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당연히 좋은데 굳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었던 건지 예.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홈페이지에다 그냥 공지를 아 근데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한테 항의 전화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걸 예. 굳이 왜 올리냐. 그래서 어제 주가가 20% 폭락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알체라가 왜 메타버스랑 연관이 없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거든요. 사실은 스노우가 제페토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제페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 여러분 혹시 제페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페토를 이용을 하시면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안면을 인식한 다음에 캐릭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사실은 3D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알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체라가 지금 스노우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메타버스가 관련이 없다면 도대체 어느 기업이 메타버스인지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 좀 부인을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메타버스 시장은 어쨌든 커집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은 이 오큘러스가 만드는 VR 기기 역할이 되게 큰데, 가상공간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네이버입니다. 제페토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계속 구상 중인 것 같고, 메타버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프라, 이 네 개인데, 하드웨어는 뭐죠? 이 오큘러스가 만든 이 VR 기기, 거기에 OLED 들어가죠. 그 카메라 들어가죠. 이것들이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긴 해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언리얼 엔진인가요? 예. 유니티라는 유니티. 기업이, 네, 맞아요. 그 기업이 이제 독보적이고, 근데 물론 우리나라 또 게임 회사들 있으니까 예. 저는 연동은 안 된다고 보진 않고, 게임 회사들, 우리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약간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플랫폼. 플랫폼은 제페토 같은 거죠. 네이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인프라인데 5G 통신망. 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그 산업들에 속해 있어요. 메타버스는 우리 한국과 개를 같이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형 뉴딜 2.0에서 뭐라 그랬죠? 메타버스 언급을 하셨어요. 예. 직접. 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얘기를 하신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불을 뿜었는데, 어쨌든 이 산업은 커지고 한국이 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알체라 이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중심에 당연히 네이버가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 걸 예전에 봤는데 제페토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대요. 예. 지금 현재 주가에, 네이버에. 근데 그 가치를 반영을 하면 충분히 100조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제페토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성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는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100조 원까지도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급락은 어쨌든 기회다 라고 좀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와 함께 보톡스, 또 임플란트에 대한 네. 또 이제 기대 이상의 또 실적을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바이오 쪽이나 뭐 CMO라든지 너무 핫하지만요.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또 한번 말씀. 바이오가 되게 좀 너무 부진한데, 바이오는 여전히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임플란트나 피부 미용. 이쪽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계속 어떻게든 좀 흔들리면 비중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바이오의 많은 축을 찾는 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인데, 이걸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게 내부자 매수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매수하는 게 많이 늘어나면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전혀 안 가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간간히 내부자 매수가 잡히는 게 유한량입니다. 신약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을 좀 내부자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수를 조금씩.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실패와 성공을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운 나쁘면 실패해서 주가 부러지고 또 어느 정도 운이 따르면 성공해서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바이오도 있고 타이거 헬스케어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 ETF가 좋은 점이 설사 어떤 기업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임상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다른 기업들은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ETF를 통해서는 약간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못난이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간다면 나중에 그럼 바이오도 반드시 ETF 중심으로 한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철저히 한번 기업들 검증을 해보시되 신규 투자는 한번 ETF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